빅뱅 우주론과 우주 구성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빅뱅 우주론 갑시다. 자, 빅뱅 우주론은 우주는 원래 뭐였다? 하나의 점이었다. 자, 근데 이때 한 점에 물질과 에너지가 모두 다 모여있던 상태지. 자, 당연히 물질이 다 모여있을 거니까 밀도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리고 에너지가 열이 다 한 점에 모여있는 상태야. 그러면 온도가 아주 높겠지. 자, 그래서 온도와 밀도가 아주 높은 상태의 하나의 점이었다. 근데 이놈이 자, 큰 폭발 이후에 계속 팽창을 해왔던 거지. 자, 그래 팽창하면서 당연히 이 열이 퍼지게 될 거니까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고,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늘었으니까 부피분의 질량은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밀집되어 있는 정도가 팽창하니까 작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 과거에 잘 물었지만 최근에 잘 묻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손 놓을 수는 없고. 자, 왼쪽 이게 뭐지? 이게 빅뱅 우주론. 오른쪽은 정상 우주론. 이상하지 않다. 항상 같은 모습이다. 그 말이잖아, 맞지? 원래 팽창하면 물질 간의 서로 거리가, 은하 간의 거리가 서로 멀어져야 되잖아, 맞지? 그런데 단기간에 우리가 관측해서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지. 몇 년, 몇십 년을 보더라도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모습이야. 그래서 이 내용 말하기 전에 일단 허블의 법칙은 나왔어. 그러면 뭘 인정하는 거예요? 우주 팽창은 다 인정하는 거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 맞다라고 일단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팽창은 둘 다 인정합니다. 근데 계속 봤을 때 동일한 모습으로 같은 모습으로 보이니까 이상하지 않은 같은 모습인 정상 우주론을 이야기했다는 거지. 이건 우리 관측의 제한상 때문이지. 유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로 다 멀어지고 있지만. 자, 그러면 질량. 빅뱅 우주론은 당연히 질량 어떻게 되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질량은 유지가 되는 거지. 더 이상 물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정상 우주론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지. 자, 은하 간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똑같은 모습을 가지려면 그 빈자리에, 그 사이 빈자리에 다 다른 놈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끊임없이 증가해야 됩니다. 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밀도.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둘 다 부피는 늘어나고 있다. 둘 다 분모가 커지고 있다. 근데 빅뱅 우주론은 질량 그대로잖아, 맞지? 그럼 밀도는 감소, 여기 정상 우주론은 일정한 거죠. 또 하나 묻는 게 온도. 온도. 빅뱅 우주론은 열이 퍼져가는 거지. 제한되어 있는 열 자체가 퍼질 거니까 이거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은하들을 난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상 우주론은 팽창하더라도 난로가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빈자리 다시 또 난로를 놓을 거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 지금은 빅뱅 우주론 맞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졌잖아, 맞지? 그러면 빅뱅 우주론 증거 뭐 있습니까? 빅뱅 우주론이 맞다. 증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몇 대 몇? 3대 1이었죠. 우주 공간에 있는 게 3대 1이다 보니까 이걸 재료로 삼는 별에 구성하고 있는 성분비도 3대 1이었잖아. 기억나지? 자,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빅뱅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자, 이론적으로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수소와 헬륨은 결과적으로 3대 1일 거야 라고 예상을 했어. 근데 실제 관측치도 3대 1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론과 관측이 일치한단 말은 이 이론이 맞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증거. 자, 우주 배경 복사. 말 그대로 우주가 배경이 되고 있는데 이 공간 자체가 내고 있는 복사, 에너지를 말하지? 참고로 우주의 온도, 우주 공간의 온도가 얼마쯤 됐죠? 2.7K, 2.73 정도, 1.7K. 그러면 어쨌든 온도가 있잖아, 맞지? 그럼 저놈도 에너지를 낼까 안 낼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사 에너지를 내고 있겠지? 전자기파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놈들은 38만 년,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 후에 원래 봐, 나이가 138억이잖아, 맞지? 재산이 138억을 모았는데 38만 원 모았을 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빅뱅 일어나고 얼마 시간이 안 지났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38만 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 온도가 얼마였죠?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당시 온도가 3000K. 이것도 알아야 돼. 38만 년과 3000K는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때 또 일어난 사건이 뭐였지? 뭘 만들었죠?
38만 년이고 3000K이고 뭘 만들었다? 원자를 만들었다. 양성자와 전자는 다 있는 상태인데 이들이 뭉쳐서 원자가 형성될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건. 자, 그러면 설명 좀 해보면, 자, 이 그림, 뭐 그림 있잖아, 맞지? 뭐 설명 쓰지 맙시다. 그 밑에 뭐 내용 나와 있잖아. 그 제일 밑에 줄만 좀 쓸게. 자, 38만 년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양성자, 전자 있는 상황이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원자라는 것은 가운데 원자 핵 플러스 또는 중성자 있겠죠? 주변에 전자가 있는 상태잖아, 맞지? 어쨌거나 두 개가 결합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든지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들이 막 결합할 겁니다. 근데 결합할 건데 모두 같이 있는 거지? 뭐도? 빛도 함께 있는 거지? 그럼 빛은 에너지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 원자가 지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원자를 만들었어. 근데 빛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빛이 가다가 어떻게 돼? 부딪히면 빛은 에너지니까 이걸 깨버리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분리가 되는 거지. 다시 분리됐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붙겠죠. 근데 빛은 좀 전에 가면서 가는 길목을 막혀버렸잖아. 그래서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럼 서로 계속 부딪히면서 현재 만들어진 원자도 깨져버리고 또 결합해서 또 깨져버리고 또 결합해서 또 깨져버리고 빛은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지. 이게 못 빠져나왔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어떻게 된다? 시간 지나면 계속 팽창하겠죠? 팽창하게 되면 사이사이 공간이 커지니까 이제는 빛은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빛이 그 사이로 지나가 버리면 기존에 만들었던 원자들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지. 맞나? 빛 빠져나오고 원자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원자가 형성됐다 말할 수 있는 거지. 만들어지고 유지가 됐으니까. 됐나? 자, 이때 온도 얼마라고? 3000K 정도 됐다. 자, 아래 내용만 좀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온도가 3000K 정도 됐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 지금 3000K인데 지금은 온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2.7K 정도.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원래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 지금 우주 공간이 원래 이랬고, 자, 여기에 빛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우주가 뭐 한다? 팽창한다. 그와 함께 우주가 공간이 커져버리면 이 빛 역시 함께 커져버리는 거지. 파장도 함께 늘어납니다. 같이 팽창, 같이 뻥튀기 되는 거지. 이거 맞습니까? 맞죠? 자, 빈의 변이 법칙 기억납니까? 람다 맥스는 T분의 A. T와 맥스, 자, T와 파장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되는 거죠. 공간 커지면서 현재 온도가 내려가면서 파장은 길어졌다. 그리고 만약 봐봐. 온도가 지금 예를 들어 2.7K인데 이걸 3K라도 볼게. 그러면 3000K에서 3K가 됐단 말은 온도 얼마 떨어진 거죠? 1000분의 1이 된 거지? 그럼 파장 어떻게 됐을까? 1000배 커졌겠지. 길어졌겠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됐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측한 것. 자, 관측은 뭐 이건 간단하게 좀 씁시다. 자, 관측은 제일 처음 누가? 펜지아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먼저 했었고, 이거만 쓰자. 이거 기억 쓰지 맙시다. B에 있는 요 위에 내용만 쓸게. 한 줄만. B에 있는 위에 한 줄만. 자, 이겁니다. 펜지아스 윌슨이라는 사람은 원래 전화국에서 일하는 사람. 우리 전화하면 기본적으로 유선이잖아, 맞지? 유선 전화지?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통신 수단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라서 뭐 무선 안테나들 막 설치해가지고 관측을 했었어. 자, 관측을 해봤더니 어느 하늘을 보더라도 계속 이들이 관측이 되는 거지. 이 파장에 대한 세기가 이만큼, 이 파장에 대한 이만큼이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날까라고 연구를 했던 거지. 그리고 점이 쭉쭉쭉 찍히다 보면 하나의 플랑크 곡선을 이룰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점들을 이어가지고 하나의 플랑크 곡선을 만들었어. 플랑크 곡선을 만들게 되면 봉우리가 나오지. 이게 뭐야? 람다 맥스. 람다 맥스를 알면 뭘 할 수 있다? 온도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결과로 산출된 온도가 2.7K라 그 말이야. 됐나? 자, 하나 더 결과적으로 할게. 이 문제점 좀 적읍시다. 문제점이 뭐였냐면 좀 전에 말했듯이 어느 하늘을 보더라도 이들이 관측이 되는데 이게 수신이 되는데 문제가 밀도가 일정하다는 거야. 세기 정도가. 어느 하늘을 보더라도. 그러면 그래 되면 문제가 뭐냐면 물질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별을 만들 수 없다.
은하를 만들 수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지금 우주 공간에 별이 있어 없어? 별과 은하가 있잖아, 맞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입니다. 빅뱅 우주론 문제점이라기보다 이 지금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제한상 문제점이 되는 거지. 자, 정정할게. 자, 이거 이 말입니다. 지금 복사라는 빛을 우리가 관측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복사와 물질은 비례관계를 생각을 하셔야 돼. 뒤에 가도 문제점 할 때 그걸 또 하기도 할 건데. 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복사가 밀도가 일정하단 말은 물질의 밀도도 일정하다 그 말이거든. 근데 봐봐. 우리가 서로 간격이 1m인데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딱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1m 간격으로 있어. 그리고 그러면 질량 가지고 있을 거니까 뭐 있어? 끌어당기는 만율력이 있겠죠? 그러면 양쪽에서 서로 동일한 거리고 동일한 질량이 끌어당기는 힘이 다 똑같지. 그러면 힘이 있어 봐봐. 양쪽 내가 손잡고 서로 끌어당길 건데 힘이 똑같아. 그러면 한쪽으로 밀려 안 밀려? 안 당겨지고 안 밀리겠죠? 그러면 서로 붙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잖아. 별 만들 수 없잖아. 은하 만들 수 없잖아. 근데 존재하잖아.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보다 정밀하게 관측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지. 자, 위에 줄만 니은만 좀 적을게. 자, 그래서 원래 코비 위성이나 더블맵이나 플랑크까지 점차 좀 더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인공위성, 위성 우주 망원경들입니다. 자, 우주에서 이것들을 쭉 봤더니 아주 미세하게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이란 말은 온도 차이가 서로 온도가 다르단 말이거든.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온도 차이가 있는데 참고로 가장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 차이가 얼마냐면 1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차이는 10만 분의 1밖에. 이게 한 번 딱 봐봐. 아주 성능 좋은 우주 망원경이라도 한 번 찍어서 안 나옵니다. 계속 몇 년간 계속 누적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차이가 아주 작더라도 누적하면 차이가 계속 커지겠지? 그렇게 봤더니 한 10만 분의 1 정도 차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내려가게 되면 좀 더 작은,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어쨌거나 색깔이 다르단 말은 온도가 다르단 말이 되는 거지. 물질의 분포가, 밀도가 다르단 말이 되는 거지. 어쨌거나 다름을 알아내는 거야. 자, 그래서 온도 일정하지 않다는 것, 밀도 일정하지 않다는 것, 그러면 별이나 은하 형성 가능하다는 것, 이걸 알아냈습니다. 자, 급팽창인데, 자, 급팽창이란 말은 말 그대로 급격히 팽창한 거잖아, 맞지? 참고로 광속보다 빠릅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했어. 자, 이거는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이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 내용이 이런 거죠. 자, 우주가 탄생하고 빅뱅이 나타난 이후에 팽창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팽창 속도보다 훨씬 더 큰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확 팽창하는 거지. 이걸 급팽창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몰라도 되지만 얼마 안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36승에서 34승밖에 안 돼. 이 시간 아주 짧잖아, 맞지? 그 빅뱅 이후에 이 정도 시간 지났을 때 됐다 그 말이야. 근데 시간은 좀 상대적인 거지. 우리가 1초는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또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쨌거나 빅뱅 이후에 이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급팽창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 자 지금 현재 보면 빅뱅 이후에 급격히 팽창한 것. 참고로 여기서 가로는 시간 흐름이야. 가로는 시간 흐름이고 이게 우주의 크기야. 우주가 점에서 확 커졌다 그 말이지. 그 뒤에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무슨 팽창한다 그러죠? 가속. 그래서 이거 현재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되나? 자, 참고로 광속보다 큰 속도입니다. 가끔 이것도 묻기도 해. 광속보다 빛의 속도보다 크다. 참고 이걸 팽창시키는 힘은 진공 에너지라고 그래. 몰라도 됩니다. 일단 광속보다는 큰 속도로 팽창했다. 뭐 되죠? 자, 지평선 문제만 할게요. 오늘 지평선 문제만 하겠습니다. 원래 세 가지 문제점이 있죠? 빅뱅 이론의 세 가지 문제점 뭐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지평선의 문제와 평탄성의 문제, 평평성의 문제, 또 자기 홀극의 문제. 이거 명칭은 알아둬야 돼. 대략적으로 자세하게 묻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평선. 자, 이것밖에 지평선. 자, 우리 지구에서 지평선은 어떤 의미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을 말하는 거지. 지평선 너머에 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주의 지평선이란 말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을 말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너머에도 분명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끝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을 지평선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을. 자, 그런데 아까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관측되잖아, 맞지?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자, 갈게. 자, 원래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 크기 작았습니다. 작았어. 여러분, 공간이 작으면 우리 잘 섞일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이 막 강당에 있는 것보다 지금 교실에 있을 때가 좀 더 잘 만날 수 있잖아, 맞지? 이걸 말하는 거야. 아니면 교실 크기를 여러분 수 똑같은데 4분의 1로 줄였어. 그럼 여러분도 훨씬 더 가까워지겠지?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급팽창 이전에는 아주 공간이 작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애들이 물질이 서로 상호작용이 잘 만날 수 있었어. 자, 골고루 잘 섞인 다음에 확 팽창한 거지. 뻥튀기 한 거지. 그러니까 좁은 공간이 좁은 공간에 있을 때 잘 섞였으니까 균질할 거니까 뻥튀기 하더라도 공간이 커지더라도 잘 섞인 상태로 뻥튀기 했으니까 골고루 돼 있다. 그 말이야. 됐나?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상호작용이란 말을 쓰기도 해. 우리 좀 전에 뒤섞였다란 말 썼지만 단어를 상호작용했다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해. 똑같은 말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골고루 잘 섞였으니까 에너지 밀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빛의 세기는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어느 공간이든. 됐지? 자, 갈게. 자, 우주의 지평선. 지평선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을 말할 거잖아.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그 너머에도 더 우주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어쨌거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을 우주 지평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팽창하고 있는 속도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우주의 나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138억으로 계산이 됐잖아, 맞지?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고 있으면 더 유용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138억 년 역으로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면 지금의 팽창 속도가 있을 거니까 그 속도대로 거꾸로 돌아가면 과거의 크기가 나오겠지. 맞나? 그래서 이렇게 해봤던 거야. 근데 이 크기 역시 너무도 커. 그러면 이 크기도 크기 때문에 자, 제일 처음 우주의 모습에서 끝과 끝, 예를 들어 A와 B가 있을 때 이 거리도 너무 커.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그렇다 안 그렇다? 다 똑같은 모습이죠. 이렇게 똑같은 모습 되려면 과거에는 이 정도 크기가 아니라 훨씬 작은 크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고루고루 잘 섞여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됐나? 고루고루 잘 섞여서 지금 팽창돼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됐지? 그래서 급팽창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좀 전에 했던 그림을 다르게 표현한 거지. 참고로 얘 같은 경우에 원래 앞에 그림에 이런 게 있었잖아. 빅뱅 있고 이렇게 쭉 돼 있는 모습. 예. 기억납니까? 이게 빅뱅이었고 이게 급팽창에서 쭉 돼 있는 거잖아. 이 가로축이 시간의 흐름이었고 전체 이 세로축이 우주의 크기를 표현하는 거였지. 그놈의 반을 잘라서 지금 표현한 거지. 됐나요? 그리고 좀 전에 앞에 봤던 그림은 우주를 그냥 원형으로 나타내잖아, 맞지?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예를 들어 깔때기처럼 쭉 있는데 이놈이 단면 자르면 원형이 되겠지. 원형이 되겠지. 그렇게 표현된 거야. 됩니까? 세 가지 그림 다 똑같다 그 말이야. 됐지? 자, 그래서 지금의 팽창 정도가 쭉 있을 건데 이걸 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초기에는 현재 보면 요만큼이 우주 크기다 그 말이지. 맞나? 근데 그게 너무 더 크다 그 말이죠. 그래서 크기가 작아야지만이 고루고루 잘 섞여서 상호작용 잘해서 똑같은 모습을 팽창하더라도 똑같은 모습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됐죠? 예. 자, 넘어갈게. 자, 두 번째로 우주 편평성. 자, 편평성 문제. 자, 정리합니다. 자, 편평성. 자, 편평하단 말은 현재 곡률이 없다 그 말이야. 이거는 현재 우주 공간의 곡률을 말한 거거든. 자, 볼게. 앞에 지평선의 문제는 복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얘는 물질의 분포를 말해요. 복사를 이야기했지만 복사가 균일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질의 분포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물질의 분포가 균일하다. 자, 그러면 곡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공간이 휘어있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편평하다 또는 평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곡률이 이런 거예요. 공간이 휘어 보이는 것 여러분들 그 인터스텔라 봤습니까? 예. 거기 보면 현재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막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어떤 거대한 질량, 중력 발휘함으로써 공간이 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질량 가진 물체의 중력 작용으로 공간이 휘어진 것, 이 정도를 곡률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곡률이 거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자, 가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원래 이 곡률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 참고로 제일 위에 있는 구형. 이건 무슨 우주죠? 이 형태가 닫힌 우주야. 여기 현재 말 안장처럼 생긴 것. 말 타기 전에 우리 안장 씌우잖아, 맞지? 그 안장처럼 생긴 거, 이걸 열린 우주라고 그래.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거, 이게 평탄한 우주지? 세 가지입니다. 가끔 나중에 수능 특강 문제 보게 되면 이 그림들이 나와. 기출 문제는 아직 이거까지 막 묻지는 않았어. 일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 보면 이 면상에다가 삼각형을 그렸잖아, 맞지? 평탄한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대로 삼각형이 나올 거야. 자, 세개 내각의 합이 얼마죠? 180이잖아, 맞지? 그런데 이 똑같은 삼각형을 구형에다가, 공면에다가 그리면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되겠지. 이랬을 때는 이 내각의 합이, 세 개 각의 합이 얼마죠? 180을 넘지? 그래 됩니다. 근데 말 안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지, 모양이. 그럼 얘는 180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런 형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평탄한 우주는 곡률이 얼마라고? 0. 0이죠? 자, 닫힌 우주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 값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값이고. 이게 가끔 나오기도 해. 수능 특강 문제도 있고. 되겠나? 평탄한 우주가 제로. 자, 현재 닫힌 우주가 플러스. 됐지? 자, 그러면 자, 평평한 우주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참고로 밀도입니다. 밀도. 참고로 밀도가 크면 닫힌 우주가 됩니다. 밀도 크면 입자 안의 거리가 가까울 거니까 만유일 클 거니까 서로 끌어당길 거니까 다시 수축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우주가. 그런데 밀도가 작으면 입자 안의 거리가 멀면 끌어당기는 힘이 작으니까 계속 팽창할 수 있는 거지. 됐나?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 어떤 우주라고? 평탄한 우주. 평평한 우주. 자, 이거는 어떤 특정 값, 열린 우주가 될지 아니면 닫힌 우주가 될지 아니면 평탄한 우주가 될지. 이 평탄한 우주 그 밀도 값을 뭐라 불렀죠? 우리가 우주 밀도 재봤던 현재 보면 그 밀도가 어느 특정 값을 가진다. 이게 뭐지? 이거 임계밀도랍니다. 이 임계밀도 값에 해당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의 값이 바로 임계밀도를 말한다. 그래서 평평한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임계밀도 값을 가져야 되는데 참고로 급팽창. 여러분들 우리 지구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죠? 지구? 구형이죠. 우리 딱 서가지고 주변을 보면 구형 느껴집니까? 만약에 이게 만약 작으면 구형이라는 걸 쉽게 느낄 수가 있겠지. 그럼 드래곤볼 본 적 있나? 드래곤볼 보면 뭐였지? 개왕이었나? 그 구형의 작은 곳에 살잖아. 그럼 얼마든지 구형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지구라는 게 크니까 분명히 구형인데 우리는 못 느끼지? 마찬가지로 우주도 마찬가지야. 곡률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너무도 팽창했기 때문에 급팽창했기 때문에 평탄해 보인다는 거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현재 평평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급팽창함으로써 이 문제 역시 해결 가능하다. 자, 세 번째가 자기 홀극 문제. 자, 자기 홀극. 극이 하나다 그 말이죠. 원래 우리 자석은 무슨 극과 무슨 극이지? N극과 S극. 실제로 여러분들 해봤겠지만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는데 내가 이걸 깨버려. 깨면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 그대로 그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작게 됐지만 여전히 끝은 하나는 N극, 하나는 S극. 그 방향성 그대로 유지가 되지. 맞지? 근데 홀극은 뭐냐면 N극만 가지는 것, S극만 가지는 것 이걸 말합니다. 참고로 빅뱅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들 이 홀극 하나의 극만 가진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우리 쌍극으로 돼 있는 요거만 봤었어.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이 홀극, N극만 가진 애들, S극만 가진 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돼. 근데 지금까지 발견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그래 이론에 따르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는데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너무도 팽창해서
찾기가 어렵다 그 말이야. 됐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상 위에 내가 동전 하나 올려놓고 찾기 쉽잖아, 맞지? 근데 운동장에 동전 하나 던져놨어. 찾기 쉬워, 어려워? 아니면 부산 시내 동전 하나 던져놨어. 찾기 쉬워, 어려워? 그걸 말하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는 급팽창해서 밀도가 너무 더 낮아졌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된 것뿐이다. 어디 갔어? 아이고. 자, 12번. 자, 그림은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에 따른 복사 강도 나타낸 것. 자, 이런 곡선을 플랑크 곡선이라고 그러지.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내고 있는 각 파장별로 얼마큼이 세게 나오고 있는지 그 복사 강도를 표현한 게 바로 이 플랑크 곡선이지. 자, 갑시다. 자,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참고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는 우주 배경 복사와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3대 1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좀 제시했었지. 자, 이 역시 우주 배경 복사 증거된다. 맞는 말이고. 자, 니은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던 시기. 자, 원래 빅뱅이 일어나고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현재 팽창으로 인해서 밀도가 줄어들면서 빛이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거지. 자, 이 당시 온도는 3000K였죠. 2.7K라는 것은 현재 온도를 말하는 거고. 자, 틀렸지? 자, 디귿. 복사 강도가 최대인 파장. 이걸 람다 맥스라고 그러죠? 자, 우주 탄생 초기보다 현재가 길다. 참고로 최대 파장인 이 람다 맥스는 온도와 표면 온도와 반비례 관계를 가졌지. 뭐 2898이라는 것은 상수고 이거 무시해도 되고, 결과적으로 람다 맥스와 온도, 표면 온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더라. 자, 탄생 초기보다 현재 온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반대로 람다 맥스는 길어졌겠지. 그래서 파장은 더 길어져 있는 상황이다. 답은 기억 디귿 5번 되겠지. 자, 19번. 자, 가는 1992년 코비 위성, 자, 나는 2003년 더블맵 위성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 온도 분포 나와 있습니다. 자, 갈게. 기억. 자, 뜨거운 초기 우주에서 방출된 빛. 맞는 말이죠. 자, 빅뱅이 일어나고 약 38만 년 후에, 자, 온도가 3000K일 때, 그때 빠져나온 빛이지. 맞는 말 될 거고. 자, 니은. 가나는 관측 정밀도가 다르다. 다르지. 가나를 보게 되면 나가 훨씬 더 정밀하게 현재 표현되고 있는 거지. 그 말은 현재 관측 정밀도 자체가 나가 더 높았다는 거지.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가보다는 나가 더 뒤에 이야기잖아.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장비 가지고 관측한 결과지. 자, 디귿. 초기 우주 밀도는 완벽하게 균일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균일했다면, 완벽하게 균일했다면 물질들이 뭉쳐서 한점의 별을 만들거나 은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래서 실제 가나를 봤을 때 미세하게 온도차가 나는 거지. 이런 온도차가 난다는 것은 물질의 밀도차가 조금씩 난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밀도차 때문에 현재 물질들이 형성되고 별들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 수 있었다는 거지. 자, 리을. 우주 배경 복사는 하늘의 특정 방향에서만 방출된다. 아니지. 모든 방향에서 거의 비슷한 세기로 관측된다고 했습니다. 그 답은 기억 니은 1번.
자, 급팽창 우주론 따른 우주 크기 변화 나와 있는데, 자, 급팽창이 일어날 때 우주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 이거 맞죠? 참고로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제시할 때 제시했습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이 이루어졌다. 자, 우주 지평선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이라 했습니다. 자, 급팽창 전에 우주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다. 자, 급팽창 전에는 우주 크기가 우주 지평선보다. 참고로 이걸 말하는 거지. 맞나? 그래서 지평선보다 현재 보면 작았다. 되겠지?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 모여서 서로 잘 뒤섞일 수가 있었지. 충분히 거의 혼합되고 상호작용하고 급팽창 이후에 그게 커진 거지. 자, 디귿. 우주의 배경 복사가 우주의 모든 방에 거의 균열하게 건축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지평선의 문제는 우주 배경 복사를 말하는 거지. 균열해 보이는 것. 그리고 평탄성, 편평성의 문제는 뭐죠? 그건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중력 작용하는 거지. 중력 작용해야 공간이 휘는 거잖아. 공률. 되겠나? 그래서 지평선은 복사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편평성은 물질. 되겠습니까? 차이가 있다. 자, 8번은 빅뱅 우주론 따른 팽창 우주의 물질과 암흑에너지. 자, 우주 배경 복사를 표현한 건데. 자, 갑시다. 자, 물질이라는 것은 뭐뭐 있습니까? 물질은? 저희랑 저거보다 답이 다른데요. 답이 다르다고? 맞아. 이거 맞죠? 답이 잘못됐습니까? 자, 10번. 16번인가? 10번인가? 자, 갈게. 자, 우주 나이 38만 년. 자, 38만 년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빛이? 우주 배경 복사가 빠져나오기 시작한 그때를 말하는 거지? 자, 갈게. 자, 가와 나는 우주 나이가 각각 138억과 60억. 자, 138억은 뭐지? 현재를 말하는 거지? 자, 좋아. 자, A와 B로부터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가에서 거의 같게 측정되는 것. 우주 배경 복사 세기를 말하는 거지. 맞지? 자, 같게 나타나는 건 A와 B는 실제로 거리가 멀잖아. 맞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우주 배경 복사가 똑같은 건, 같은 건 뭐 때문입니까? 급팽창에 의한 거지. 그 전에 현재 좁은 공간에 모여 있다가 상호작용하고 급팽창 이후에 어쨌거나 다 같은 세기로 보이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충분히 뒤섞인 이후에 급팽창했다는 걸 의미하고. 자, 나에서 측정되는 우주 배경 복사 온도는 2.7K보다 높다. 자, 2.7K는 언제죠? 현재지. 자, 38만 년일 때 얼마였어? 3000K였죠? 그래서 3000K보다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가가 지금 2.7K이고 38만이 3000이죠. 계속 온도가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그 중간에 있을 때는 3000과 2.7 사이가 되겠지. 됐나? 그럼 당연히 2.7보다 높겠죠? 자, A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는 나의 우리 은하에 도달한다. 자, 봐봐. 자, 이 그림 뭐냐면 봐. 우리 은하는 가운데 있는 이 선이잖아. 맞지? 우리 은하는 여기 있을 겁니다. 됐나? 그러면 A에서 B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한테 오겠지. 그런데 이 세로축은 뭘 의미하죠? 시간의 흐름이지. 맞나? 그래서 원래는 A에서 B에서 각각 가운데 있는 우리 은하로 빛이 와야 되지만 시간의 흐름까지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대각선으로 표현하는 거지. 대각선으로. 시간의 흐름까지 같이 표현한 거야. 됩니까? 자,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 은하가 있다면 그대로 와야 되겠지? 시간의 흐름까지 함께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대각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됐나? 그런데 나를 보게 되면 가운데 여기로 우리 은하로 빛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아직 여기 안 닿았지. 뭔가 도달하지 않은 거지. 됐나? 근데 가 같은 경우는 도달했죠? 온 거지.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 은하에서 관측했단 말은 온 거잖아, 빛이. 되겠나? 그네까지 포함한 겁니다. 자,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18번 갈게. 18번. 자, 18번 보게 되면 빅뱅 이후에 시간에 따른 우주 온도 변화 나와 있는데, 자, 빅뱅 이후에 계속 팽창하면서 열이 퍼지면서 온도 내려갔잖아? 자, 그러면서 원래 원자핵이란 것은 중앙에 양성자와 중성자까지 가지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지. 여기에 전자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원자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핵과 전자가 붙어가지고 원자 될 때 이걸 깨는 놈들 있지. 누구야? 빛. 맞나? 원자 핵과 전자가 만나서 원자 만들었어. 근데 주변에 빛이 너무 많아서 이걸 막 지나가면서 깨는 거지. 그럼 다시 또 붙겠지? 또 빛이 깨는 거지.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면, 듬성듬성하면 쉽게 빛을 받을까 안 받을까? 빛에 의해서 깨지는 게 별로 안 생기겠지. 그러면서 이제 원자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서 빛도 어때? 피해서 쭉 나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뭐야? 이 빛이.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잖아. 이게 나이가 얼마였죠? 38만 년. 빅뱅 이후 38만 년. 온도가 3000K. 이 기억해야 돼. 됐나? 자, 참고로 요 10에 15승 나오는데 10에 한 12승 정도가 38만 년이야. 자, 갈게. 자, 그러면 원자 핵이 먼저일까? 중성 원자. 원자 만드는 게 먼저일까? 핵이겠죠? 이게 있고 여기에 전자 붙은 게 원자잖아. 됐나?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은 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인데 그리고 원자는 뭐 수소면 하나하나 그리고 만약 헬륨이라면 2개 되겠죠? 어쨌거나 원자 만든 건 이미 벌써 핵들은 있었고 거기에 전자가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느냐 그 말이잖아. 시기적으로는 헬륨 원자 핵과 중성 원자 중에 누가 먼저? 헬륨 원자 핵. 저게 먼저죠? 그래서 A와 B 시간적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 됐나?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헬륨 원자 핵이 형성된 시기 A. 맞죠? 자, 우주 밀도. 자, 우주는 계속 팽창하지. 그럼 밀도 어떻게 되겠어? 계속 작아지지. 시간 흐름다 계속 작아지지. 그래서 계속 작아지는 겁니다. 자, 최초의 별은 자, 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원소잖아. 그러면 원소가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걸 재료 삼아서 별이 만들어진 거지. 그럼 당연히 B2U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네. 참고로 이건 아까 말했지 38만 년밖에 안 됐다 그랬지? 됐나? 그 이후에 별이 만들어지겠죠? 답은 구할 수 있다. 자, 다음 갈게.